속보, 이강인 향한 소신 발언. 솔직하게 이강인은 6월 A매치 임시감독 김도훈 언론 앞에서 이강인 향한 소신 발언 재조명 화제. 히읗. 이강인의 천재성 확인과 세대교체를 향한 추진체 점화. 축구대표팀의 최근 2연승 행진의 성과는 이렇게 압축될 수 있다. 김도훈 임시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6차전에서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미 결승골로 중국을 제압 1에서 0 했다. 조 1위, 5승 1무로 2차 예선을 마친 한국은 9월 시작되는 3차 예선에서 월드컵 본선을 향한 막바지 관문 통과를 노린다. 3차 예선은 18개 팀이 3개 조로 나뉘어 경기를 펼치고 각 조 1에서 2위 6개 나라가 본선행을 예약한다. 각 조의 3에서 4위도 플레이오프를 거쳐 2장의 진출권에 도전할 수 있지만 3차 예선에서 치킨권을 따는 게 가장 좋다. 이강인은 6일 싱가포르 원정 2골, 11일 중국전 1골에서 총 3골을 터뜨렸다. 손흥민, 토트넘, 황희찬, 울버햄프턴 중심의 대표팀 득점 통로는 A매치 10골, 29경기, 고지에 오른 이강인까지 확대됐다. 이강인의 골은 품질이 다르다. 싱가포르전에서는 기선을 잡는 선제골을 넣었고 중국전에서는 후반 16분 직접 승패를 갈랐다. 득점의 시발점이 된 손흥민에게 넣어주는 패스의 질이 높았고 튕겨나온 공을 잡아채 때릴 때는 사냥감을 죄는 맹수처럼 질풍 같았다. 김대길 해설위원은 이강인의 공 터치나 전개는 쉬워 보여도 절대 쉽지 않다. 그의 움직임은 천재성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고 했다. 중국의 수비수는 이강인에게 섣불리 달려들지 못했고 이강인은 그 순간과 공간을 활용해 상대 중심을 무너뜨렸다. 이강인의 인기는 그가 소개될 때 터져나오는 팬들의 함성에서도 확인됐다. 이번 2연전에서 A매치에 데뷔한 선수들은 대표팀의 세대교체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2026 북중미 월드컵까지 2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주력군의 역량은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동료번을 발굴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만 21살 공격수 배준호, 스토크시티는 단연 돋보인다. 그는 싱가포르와 경기에서 골을 터뜨렸고 중국전에 교체 투입되면서 자신감을 끌어올렸다. 오른쪽 풀백 요원으로 경쟁하는 황재원, 22대구과 박승욱, 27김천도 데뷔 무대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최준, 25서울은 A매치 데뷔 기회를 잡지 못했고 오세훈, 25마치다은 출전 시간이 짧았지만 대표팀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기의 소방수로 나선 김도훈 감독의 주가는 뛰었다. 대한축구협회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경질 뒤 새 사령탑을 물색 중이다. 김도훈 감독도 후보군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감독은 짧은 시간 전술적 능력과 용인수를 선보였다. 새로운 얼굴을 대거 발탁해 한국 축구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 감독은 중국전 뒤 한국 축구에서 임시감독은 내가 마지막이었으면 한다고 했다. 안정적인 체제 속에서 강한 대표팀이 나온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에서 감독을 맡았다. 좋은 선수들과 함께해 개인적으로 행복했다고 말했다. 2. 히어 위고 또 틀렸다. 하이제킹으로 이적 선회. 페드로 리마가 첼시가 아닌 울버햄튼으로 향한다. 2006년생 브라질 국적의 수비수 리마는 브라질 대표팀이 기대하는 대형 유망주다. 자국 리그 스포르트 헤시피 유스에서 성장한 그는 올 시즌을 앞두고 1군 무대로 콜업됐고 리그 5경기 만에 선발 출전하며 프로 데뷔전을 가졌다. 구단 내 역대급 재능으로 꼽히는 만큼 어린 나이임에도 잠재력을 폭발시켰다. 프로 두 번째 경기부터 데뷔골을 신고한 그는 곧바로 주전 풀백 자리를 차지하며 성장 중이다. 현재까지 기록은 30경기 2골 2도움. 연령별 대표팀에도 선발되며 국제 무대 경험을 쌓는 중이다. 특히 지난 2023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 U17 월드컵에서 브라질 대표팀으로 선발돼 정경기에 출전하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B클럽 지킴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다.
가장 강력하게 연결된 팀은 프리미어리그의 첼시.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는 지난 13일 이하 한국 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첼시가 2006년생의 브라질 출신 라이트백인 리마를 스포르트 레시피에서 데려오는 데 합의했다. 기본료는 700만 유로, 약 103억 원, 이며 350만 유로, 약 51억 원, 위 옵션이 포함됐다. 선수 측 에이전트는 마지막 세부사항을 위해 떠날 예정이다 라며 이적이 확실시될 때 사용하는 히어 위고 문구를 덧붙였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울버햄튼이 협상에 개입한 것. 영국 디 애슬레틱은 18일 울버햄튼은 스포르트 레시피와 리마 영입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첼시행이 매우 유력했으나 울버햄튼이 개입하며 합의를 마쳤다.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리마는 메디컬 테스트를 마치고 이적을 마무리하기 위해 7월 1일 울버햄튼에 도착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다. 또한 로마노 기자 역시 울버햄튼이 리마를 하이제킹하는 데 성공했다. 울버햄튼은 첼시가 제안한 금액인 1000만 유로, 약 148억 원 이상의 이적료를 지불할 것이고 이번 주 메디컬 테스트를 마칠 것이다 라고 전했다. 이적 전문가 로마노 기자가 히어 위고 문구를 덧붙였음에도 이적이 성사되지 않은 것은 최근 들어 두 번째다. 로마노 기자는 지난 5월 플레멩구 소속의 수비수 파브리시우 브루노의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이적을 보도했으나 연봉 협상 과정에서 어그러지며 무산된 바 있다. 3. 퍼거슨이 최고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1992년생 강제 은퇴, 박지성 동료 쓸쓸한 근황. 필 존스는 한때 잉글랜드의 차세대 중앙 수비수로 성장할 제목으로 주목받았던 선수였다. 영국 기브미 스포츠는 16일 한국 시각 전설적인 알렉스 퍼거슨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 선수에게 메뉴 역대 최고의 선수가 될 자격이 있다고 말한 걸 들으면 라이언 긱스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같은 메뉴의 전설적인 선수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이 존스에 대한 것이라면 놀라도 용서받을 것이다며 존스의 일화를 조명했다. 존스는 1992년생으로 아직 한창 뛸 수 있는 선수이지만 소속팀을 구하지 못해 쓸쓸하게 커리어를 마무리했다. 아직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메뉴에서 방출된 지 1년 넘도록 새로운 팀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선수로서의 복귀는 어려워졌다. 마지막 경기 출전도 무려 2022년 5월이다. 허망하게 커리어가 마무리됐지만 존스는 한때 잉글랜드 최고 유망주였다. 성인이 되기도 전에 당시만 해도 프리미어리그 소속이던 블랙번에서 팀의 미래로 주목받으면서 성장했다. 185cm로 키가 큰 센터백은 아니었지만 존스는 몸을 사리지 않는 수비와 투지로 블랙번 수비의 핵심으로 성장했다. 존스는 제2위 존 테리라는 별명이 붙였을 정도로 촉망받는 재능이었다. 존스의 수비력은 퍼거슨 감독의 눈에 포착됐고 메뉴는 2011에서 2012 시즌 존스를 전격 영입했다. 이적하자마자 존스는 메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성장했다. 퍼거슨 감독은 존스를 수비형 미드필더, 우측 풀백으로도 활용하면서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겼다. 이때까지만 해도 존스는 대형 수비수로 성장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투지 넘치는 수비로 인해 존스는 매 시즌 부상을 달고 살았다. 갈리고 갈린 신체는 점점 내구성을 잃어갔고 존스는 점점 경기를 뛰면서 보내는 시간보다 재활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2018에서 2019 시즌을 끝으로 존스의 모습을 메뉴에서 거의 보기가 힘들었다. 그런데도 메뉴는 존스에게 재계약 제안을 건네 논란이 됐다. 존스는 2019에서 2020 시즌 이후 2022에서 2023 시즌까지 메뉴에서 20경기도 뛰지 못하고 끝내 방출됐다. 새로운 팀을 구하지 못했다. 사실상 은퇴 수순이다. 기브미 스포츠는 존스의 신체 능력, 속도 나이에 비해 뛰어난 리더십 등은 메뉴가 존스를 위해 1650만 파운드, 약 289억 원을 지불해도 이상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퍼거슨은 마지막 우승을 해낸 뒤에도 팀의 전설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럴 결과는 존스에게 나오지 않았다. 존스는 현재 메뉴 U18팀 선수들을 코치하고 있다며 존스의 근황을 전했다. 선수를 보는 퍼거슨의 눈은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존스의 신체는 축구선수로서 맹활약할 정도로 튼튼하지 않았다.